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저희는 지금 로빈슨 크루소 2부 시작하겠습니다. 로빈슨 크루소 에밀의 저자 네. 루소가 가장 좋아하는 책 네. 한 권의 원픽으로 꼽힐 만한 그런 책이고요. 우리 근대를 연 소설 이런 평가를 받는 네.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 대략적인 내용은 아마 여러분도 많이 좀 아실 거고요.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라는 사람이 혼자 조난이 돼서 네. 무인도로 가서 혼자 한 8년. 28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온 이야기. 그러나 이제 그 안에는 굉장히 또 세상을 이겨내는 혼자 또 살아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같이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저희가 한번 본격적인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권유와 경고를 듣고 마음을 좀 잡았다가 결국 마음이 흔들리니까 어머니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어머니, 제 나이 18세입니다. 이제 변호사 서기가 되어서 일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가 밑에 도제로 들어가거나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참 이때하고는 좀 다르죠. 네. 일단 평균 수명이 뭐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딱 한 번만 배 타고 나가게 해주세요. 바다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잘 살지 않겠냐. 아버지께 한번 말씀드려 주십시오 하니까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걔가 떠나면, 바다로 떠나면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비참한 처지가 되기는 어려울 거란 예감이 든다. 그래서 절대 내가 도저히 허락을 못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도망을 치는 거죠. 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야, 배 타고 런던 가자 하니까 그래, 타자 해가지고 이 배를 타고 떠나게 된 거죠. 근데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이제 풍랑이 닥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유야, 이게 참 아버지 말씀을 내가 어겨서 이런가 보다. 하나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려주세요. 네. 하나님 이분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배를 안 탈 것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친구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야, 뭐 간밤에 별것도 아닌 바람 불었지만 좀 고생했지. 너 고생했을 거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별것 아닌 바람이 완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거는 그냥 다 봐서야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그러다 보니 또 술을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이 모든 맹세를 술통에 다 빠뜨리게 되는 거죠. 그죠? 또 술 마시면 또 아유 뭐 그까짓 것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정박을 하고 있는데 또 바람이 불어온 거죠. 배가 이제 묶어놨지만 바람이 부니까 이게 오히려 너무 센 바람이 온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배가를 정박해놔도 이게 배가 오히려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렇게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려오고 주변 배들이 하나씩 완전히 이제 풍랑에 난파가 되고 야, 그리고 선장하고 말 들어보니까 이제 완전히 끝장이다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진짜 어제 전날에 했던 약속을 어겨서 그런가 보다. 자, 그 와중에 이제 구명보트를 타고 결국은 무사히 육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근데 얘기도 그런 거죠. 어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저 뻔히 바라 보이는 재난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또 이제 두 번에 걸친 이 교훈이 왔잖아요. 또 무시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뻔히 보이는 재난, 그냥 불구덩이 향해서 달려간다 이거죠. 나방이 불을 향해 달려들듯이. 근데 이제 그 자기 배를 태워줬던 친구, 그 친구 아버지가 이제 선장이었거든. 그러니까 얘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너는 다시는 바다로 나가면 안 된다. 지금 보니까 이거는 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고생을 한 거다. 넌 뱃사람 팔자가 아니다. 나가지 말란 신에 계시다. 신에 계시다. 자, 그리고 너가 정말 안 돌아가면 너 부친이 말씀한 대로 넌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빨리 돌아가라 했는데 다 이게 젊을 때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웃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 같다 이거죠. 그런 수치심이 들어서 아예 돌아가지 않을래. 귀가를 포기하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 하는데 젊은이들의 마음은 죄를 짓는 것은 창피하지 않는데 뉘우치는 것은 창피한다는 거예요. 그 참 그렇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놈이라고 손가락질 당해도 산 행동은 수치로 안 여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수치로 여기고 이게 젊을 때의 어떤 특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가우가 육체를 지배할 때 그렇죠. 그런 나이 때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또 그것도 있겠죠. 또 육지에 머물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또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시 바다로 가고 싶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로빈슨 크루소는 정말 호기심이 아주 강렬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게 호기심이잖아요. 그래서 인류는 결국 나무에서 살다가 저 멀리 사바나에는 무엇이 있을까 해가지고 결국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결국 인간이 이제 흔히 말하는 다른 유인하고 분화된 게 호기심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호기심 이런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바다로 가게 됐는데 선장이 권유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
흔히 말하는 노예 무역선을 같이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세부치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그 부족장들이 좋아하는 칼이라든지 못이라든지 이거를 사서 들고 가면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 노예를 사서 팔면 큰 돈이 된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친척들에게 돈을 흔히 말하는 좀 조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선장하고 같이 동업자로 탔는데 그게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오고 가면서 항해술학 같은 기본적인 것도 좀 배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노예 무역상, 기니 무역상으로 이제 나 출발할 거야, 자리를 잡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처음에 그 이제 노예 무역선으로 성공을 거둔 그 배의 선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선장이 죽게 되고 그래서 그 선장 미망인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번 돈에서 일부를 이제 맡긴 거예요. 내 재산을 좀 내가 바다를 떠날 테니까 좀 맡아주세요. 네. 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배를 타고 출항에 떠나는 거죠. 근데 출항에 가가지고 결국 해적선에 잡혀가지고 노예가 됩니다. 아, 로빈슨 크루소가. 예, 예. 이때만 해도 노예가 그 바르바리 해적이라고 네. 그 아프리카 북부 쪽을 근거지로 해서 그러니까 지중해는 한마디로 이슬람의 바다였어요. 19세기 초반까지도. 네네네. 그 정도로 이 바르바리 해적들이 위세가 당당했거든요. 정말 그래가지고 해적이 잡혀가지고 지금의 이 모로코 쪽에 가서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네. 해적선 선정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너에게 불임이 닥치는데 아무도 너를 구해주지 못할 거다. 아버지, 내가 참 아버지 말씀이 맞구나 했는데 물론 이건 다음에 다가올 고난에 비하면 약간 맛만 보여준 건데. 자, 그래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주인이 물고기를 잡으러 했는데 낚싯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방향을 돌려버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 이제 탈출했어요. 네, 먼바다로 나갔는데 줄이라는 이제 아이하고 같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같은 노예였는데. 그러니까 이 로빈슨 크루소에서는 사람 이름이 거의 안 나와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제 같은 흑인 노예였던 줄이라는 아이가 나오고, 프라이데이라는 그 이제 섬에서 나중에 이제 노예로 삼는 그게 나오고, 아프리카 이제 브라질에서 농장에 있을 때 옆에 사람 이름이 웰스, 딱 3명밖에 안 나와요. 이게 철저하게 한 명의 소설인 거예요. 나 혼자의 독백. 네네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해안선을 따라 아프리카 해안선을 예전에는 배가 멀리 못 가고 바닷가 해안선 따라 쭉 그렇겠죠. 가거든요. 네. 그렇게 가다가 뭐 사자도 잡고 표범도 잡고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포르투갈 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구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는 브라질로 간다 이거죠. 선장이 아주 관대한 사람인 거죠. 네. 야, 너 지금 타고 있는 배, 그 배의 물건들 전부 내가 다 살게. 너 지금 돈도 없잖아. 그리고 배 싹도 안 받을게. 공짜로 해줄게.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게 저에게 관대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좀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선장이 재밌는 이야기예요. 나 역시 누군가가 내 목숨을 건져주면 반가웠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출한 거다. 이게 이제 바다라든지 아주 척박한 사막이라든지 사람들의 생존의 룰인 거죠. 그 사람이 좌파든 우파든 네. 뭐든 상관없이 일단 내 사막에 있는데 누군가가 내 이제 천막에 찾아왔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을 가리지 않고 물을 건네주겠다는 거야. 왜냐면 나도 똑같은 조건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야, 너 어느 동네 사람이야? 너 좌파야 우파야? 잃어버리면 그러면 앞으로 나도 마찬가지 공격받으면 그럴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규칙이 그냥 서로 다 물을 건네주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떤 TV 프로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막에 가는데 물병 같은 데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잖아요, 보통. 네. 그러니까 그 안내하는 가이드들이 엄청 그 이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죠. 이것은 다 공동의 재산인데 누구 물병 누구 물병이 말이 되냐 그런 논리인 거죠. 네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브라질에 도착해가지고 그 주리를 팔아 넘겨요. 아이고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꺼림칙했는데 이런 거죠. 선장이 얘가 이제 내가 얘를 데려가가지고 기독교를 개종하면 10년 뒤에 자연으로 해주겠다. 각서를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그래서 주리도 가겠다 하니까 난 팔아 넘겼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좀 이상하긴 해요. 노예 이러니까. 자, 그래서 60 스페인 달러를 받았다고 나와요. 이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결제 통화는 스페인 달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라고 하잖아요. 1달러를 1불이라고 네네네. 한자가 같이 하잖아요. 네. 그 달러가 이렇게 S 해가지고 땡땡. 기둥 두 개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불 한자 불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불로 부르는 거거든요. 이름 빌려 쓰는 거거든요. 네. 그게 본래 이제 스페인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S는 스페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인데 왜 S를 쓰느냐? 스페인을 상징하고. 그다음 기둥 두 개 있죠. 네. 네. 기둥 두 개가 뭐냐면 이제 헤라클레스가 이제 모험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지브롤터 해협이죠.
이때 막혀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제 지중해하고 대서양. 그래서 이제 바위를 탁그 뚫어가지고 바위를 양쪽에 하나씩 던진 거예요. 한쪽의 바위가 지브롤타고 한쪽의 바위가 모로코 땅에 있는 세우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위 두 개가 이제 서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표시다. 그래서 이제 S에다가 기둥 두 개 세운 게 그게 달러의 표시예요. 알고 계셨어요? 아이고 이 정도 했으면 아시죠? 네. 스페인은 참 억울하겠어요. 네. 원래 자기네 건데. 네. 근데 공용 통화인 스페인 그렇죠. 달러로 결제한다. 네. 자, 그런 다음 브라질에 도착해가지고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선장이 관대하게 자기를 목숨도 건져주는데 다 돈으로 바꿔줬으니까 네. 그또 선장이 소개를 해준 거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항상 신도력이 잘 되는 게 설탕, 사탕수수 농장을 딱 소개시켜 준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럼 이게 돈이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런던에 그 선장 미망인에게 맡긴 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좀 송금을 받아가지고 요 땅을 더 사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송금이 돼요. 네. 참 그때 벌써 국제 환무역이 다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렇게 해서 농장을 샀고 이제 담배와 사탕수수를 이제 재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고향에 살 걸. 어차피 농사 지으면서 이거 내가 뭐하러 이렇게 이국 말려 와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대화할 사람도 없고 네. 막 이제 하는 거죠. 아우 나는 지금 이거 완전 적막한 섬에 혼자 버린 처지라고 막 한탄하는 거죠. 이거 지금 내가 혼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를 로빈슨 크루소에서. 네. 인간이 현재 처지를 더 안 좋은 형편과 비교하여 불평하기 시작하면 하늘은 현재보다 더 안 좋은 처지로 바꿔줘가지고 네가 지금 살았던 삶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농사 지으면서 아유 나는 재미도 없고 이러니까 결국 그래 나는 섬에 사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하늘이 그래 지금 삶이 네 얼마나 축복인지 알려주겠다. 로빈슨 크루소 섬에 28년 보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로빈슨 크루소 약간 종교적인 것도 좀 깔려 있어요. 네네. 그렇게 후일 자신의 처지 그대로 되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이비보살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해준 선장한테 아까 말씀드린 위임장로 편지를 보내고 해서 그 크루소 자산을 뭐 런던에서 리스본 보내고 리스본에서 다시 브라질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선장이 무사히 가져오고 그 돈을 가져온 게 아니라 돈을 여기서 브라질에서 팔면 더 좋은 물건으로 그 돈을 바꿔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갖고 왔기 때문에 더 이제 큰 돈이 된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재산이 크게 늘어나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면 항상 이 머리가 자기 역량을 넘어서는 사업을 구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네. 그래서 결국 뭐 그러다가 대부분 다 망한다고 돼 있지만 그 이 사람이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재밌게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뭐 노예 무역도 해보고 내가 탁 노예로도 잡혔다가 탈출해보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인력이 엄청 모자랐던 거죠. 노동력이 사탕수수 담배 이런 거. 그 상인들이 와가지고 그 노예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데리고 올 수 없을까 몰래. 왜냐면 당시 노예 무역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국왕의 계약서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해외 인력 송출은 반드시 정부나 이런 거 독점하잖아요. 네. 그 허가를 받는 업체만 할 수 있고 똑같아요. 옛날에도 사람과 관련되는 건 무조건 나라가 딱 짊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신 예전에 해봤다면서 그러니까 한번 우리 노예 밀수를 해보자 된 거예요. 노예를 밀수하자. 당신은 그냥 관리 책임을 져라. 그러면 돈도 투자하지 말고 이 배 관리 책임만 지면 배를 타가지고 그러면 데리고 온 노예는 똑같이 나눠주겠다. 자기는 돈이 되는다고 생각하니까 배를 타게 된 거죠. 결국 뭐 이런 거겠죠. 뭐 항상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릴 팔자들이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가면서 아주 꼼꼼해요. 뭐 유언장도 작성답니다. 내가 만약 배 타고 돌아오지 못하면 이 돈은 어디 보내고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8년 전 자기가 이 집을 떠난 날, 가출한 날하고 똑같은 날짜에 결국 이 노예를 구하기 위해서 타고 떠납니다. 브라질을.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난파가 몰려오고 그래서 뭐 난파되는 과정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다 죽고 하는데 자,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살아남고 나서부터 이제 아주 꼼꼼합니다. 식량, 빵, 육포, 금빵, 술, 사냥총, 권총, 화약주머니, 탄환주머니, 화약통 이런 것들을 그 배에 난파된 배에 뗏목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나르기 시작합니다. 며칠에 걸쳐서 나르고 나중에 이제 일기로 다 기록을 해요. 내가 어떻게 뭘 가지고 왔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살펴보니까 이거는 이제 섬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먼저 야만인과 야수가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먼저 거주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딱 이제 그러니까 이성이 이제 여기서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러니까 누구라도 로빈슨 크루소처럼 이 절의 고도의 섬에 딱 부딪히고 갖고
내가 이제 뭔가를 어떻게 살아야겠다 생각하면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주지를 먼저 생각하는데 결국 샘물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내 건강과 관련된 공기 이런 지형들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태양이 뜨거우니까 태양의 열기를 차단하는 곳을 찾아야 될 것이고 또 외부의 어떤 사람이나 짐승 혹시 어떨지 모르니까 네. 접근으로 차단되는 곳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위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나 그래도 언제 배가 올지 지나가다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네. 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의 조그만 평지를 발견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의 어떤 거처를 이제 텐트를 치고 네. 이게 뭘까? 내가 지금 이 아무도 모르게 나 홀라 죽어간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명이나 죽고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것 이것도 또 좋은 건 아닌가. 그러니까 합리화해야죠. 네. 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시간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내가 이제 그래서 1659년 9월 30일에 여기 왔다라는 거를 일종의 기둥을 만들어 새기고 그다음에 눈금을 이제 칼로 끄어서 매일 날짜 하루에 이제 눈금 하나 긋고 시작하는 거예요. 달력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자기의 존재 증명이겠죠. 이제 시간을 내가 어떤 사람이 뭔가 거기서 내가 생존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결국 통제하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을 짜고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간을 짰다는 거, 구분을 시작했다는 거. 이게 이제 근대인의 특징들이죠. 원래 자연이 루소가 말한 자연은 항상 여유를 가지고 있고 세상 만사 모든 게 무심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문명인이라고 할까. 문명의 특징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붕 떠 있고 항상 뭔가 뭘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제대로 죄책감을 갖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펜하고 잉크도 배에서 좀 가져오고 만원경, 성경책 그리고 뭐 개와 고양이도 데리고 와요. 개도 있고 이래가지고. 배. 네. 그래요. 그런 다음에 뭐 이제 담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섬에 와서 나쁜 점과 좋은 점 뭐 이런 것도 한번 대차 대조표를 우리 딱 장부하듯이 쓴 거예요. 좋은 점, 나쁜 점.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자와 탁자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게 필요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이제 호모파베가 되는 거죠. 공장, 손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무도 만들어준 사람 없잖아요. 다행히 이제 문명의 도구는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이성이야말로 수학의 실체이자 기원이기 때문에 이성이 본래 라티오, 비율이잖아요. 비율. 숫자거든요. 숫자. 우리 레셔널리티 하는 네. 그러니까 이성이 바로 수학의 시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성에 의지해 가지고 만사를 가장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누구나 온갖 내가 필요한 물건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제조법을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숙달할 수 있다. 여기서 이게 아주 큰 방점으로 봐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내한테 필요한 것, 효용이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유용한 것들을 딱 생각하면 네. 누구든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숙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루소가 여기서 아주 매력을 느꼈던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인간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사람은 완전히 자급자족. 이게 어떻게 보면 루소는 자연인의 이상이었던 거예요. 누군가에 의존하는 순간 그건 인간이 완전성과 전체성을 상실한다고 봤거든요. 네네. 뭐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건 뭐 우리가 생각이 힘듭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일지를 쓰는 거예요. 매일 이제 일과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참 이게 뭐 나중에 인과들이 못 쓰지만 그때부터 이제 일기 형태로 또 쭉 나와요. 네. 오늘 뭘 했고 오늘 뭘 했고. 그러네요. 네, 그 일과를 구분하고 내가 일과는 이런 거죠. 총을 들고 아침에 외출한다. 그 다음에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잠을 잔다. 그 다음에 기분 전환 겸 또 뭔가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딱 하고 저녁 같은 경우는 7시만 되면 해가 끔끔해지니까 그때는 이제 잠을 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박한 필요가 모든 사람을 기술자로 만든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냥 나가서 뭘 잡고 동굴을 어떻게 내가 오늘 냄비들 팠고 뭐 염소를 다용하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정말 이게 부르주아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산 관리. 네, 잠수를 어떻게 하고 벽을 어떻게 만들고 수리를 하고 쫙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연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네, 그런 거죠. 자산으로 만드네요. 네. 자, 그 와중에 이제 뭐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는 뭐 여러 가지 씨앗이 자라나고 그래서 밀과 보리가 그 수확을 하게 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사악한 삶을 살지 않았느냐. 내 인생은 엄마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벌을 했고 벌을 통해서 또 나에게 뭔가 잠자던 양심을 깨어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오히려 이게 반드시 나에게 나쁘다고 볼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거 정신 승리 같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적인 어떤 뭐 해결과 구원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 평생 자기 전에 처음으로 기도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신약 성서도 읽어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불행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한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이구나. 이렇게 체험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물론 뭐 그러다가 또 사고 나면 또 그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만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서물독 전체를 탐사해 보니까 과일도 많이 열리고 포도도 많이 열리고 라임도 열리고 레몬도 열리니까 이걸 바라면서 이 모든 게 다 내 소유고 내가 바로 이 땅의 영주고 군주라는 쾌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완전히 갇혀 있고 이러기는 하지만 나는 근데 사실상 이게 네. 땅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근대 우리가 파우스트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파우스트가 마지막에 하는 게 간척 공사거든요. 자, 유럽이라는 나라는 좁잖아요. 더 이상 왕들이 다 자기 땅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땅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땅에서 절대 권력하고 땅을 갖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대해서 절대적 소유권,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하고 같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뭐 땅이 없으니까 간척 공사를 통해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그 지배권을 가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대라는 게 그런 거였다는 거죠. 땅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는데 뭐 하나님한테 감사기도 합니다만 결국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건 없는 거죠. 그냥 하나의 어떤 자기가 살과 보리를 수확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염소를 기르고 앵무새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이런 거 있지만 계속 일상은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 결국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이제 그릇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보관돼야 되니까. 네. 진흙을 가지고 질그릇을 만들고 접시를 만들고 뚝배기 만들고 나중에 담배 파이프까지 만들어요. 담배도 심고. 근데 그 만드는 장면들에 대한 묘사가 그 버지니아 울프라고 유명한 영국 여러소설가 자기만의 방. 서양 문학 사상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는 그래요? 뭔가 사람이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 그 묘사하는 게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로빈슨 크루소가 결국 이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마치 신의 종에서 신의 동료까지 올라가요. 나도 뭘 만들어내고 내가 있으면 뭐 염소도 재배하고 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신하고 거의 같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까지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경제학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개념들도 여기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들은 오직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흔히 말하는 사용 가치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섬에서의 돈은 내한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한테는 가치가 있을 일이 전혀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용 가치, 교환 가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참 여기 생각할 것들이 여기 보시다 보면 되게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와중에 뭐 계속 같은 일상을 하다가 이제 좀 섬을 한번 바다를 통해서 한번 둘러보고 싶어가지고 카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섬의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또 이제 해류 잘못 갇혀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뭐 그런 저런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 어느 날 맨발자국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맨발자국. 내 발자국이 아닌 맨발자국을. 예. 그걸 모래사장 발견하고 이 사람이 막 겁에 질리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못해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한숨도 못 잔 거죠. 그 발바닥을 발견한 게 섬에 갇힌 지 얼마나 됐을 거의 때예요? 한 10 몇 년 지났어요. 벌써 10몇 년 지났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까지 독실히 믿었는데 사탄이니까 야만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고요했잖아요 삶이. 그래서 그걸 고통을 여겼는데 막상 사람 하나가 발을 디딘 표시만 보고도 이 사람 공포에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디니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걸 하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사흘 만에 외출한 거예요. 그 발자국 하나에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가서 혹시 내 발자국 아닌가 한번 대봤겠죠. 자기보다 한참 큰 거예요. 다시 공포 질려 온갖 망상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재밌는 대목 나오죠. 위험에 대한 공포가 눈앞에 보이는 위험보다 만 배나 더 겁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이 말이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너무 겁을 냈다가 잠을 푹 자고 나서 차분하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15년간 살았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마주친 적이 없잖아요 사람을.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머물려고 하는 동네는 아닐 거다 이 사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겠지. 합리적으로 이제 추론하는 거죠 자기가. 어쩌다 들른 거겠지. 그렇죠. 그래서 다만 야만인들이 이 지점에 상륙할 때 내가 살고 있는 거처를 못 보게 좀 더 은폐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벽을 치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한 5, 6년이 지났어요.
여기는 항상 시간 아, 단위가 5, 6일도 아니고 5, 6일. 아, 그래서 나무도 숲이 자라가지고 이제 숲이 돼버린 네. 거죠. 그런 다음에 18년째 되는데 섬의 다른 쪽 해안에서 식인 흔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와. 이제 사람 잡아먹은 이제 뼈도 있고 이런 거. 그래서 또 2년간 내 집 주변에서 은둔에 들어가는 거죠. 겁이 나니까.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불안감이 사라져가지고 이제는 갈 때마다 이제 항상 더 중무장을 하는데 총 쏘는 건 자제하는 거죠. 총소리 듣고 또 울면 안 되니까.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이놈들이 희생자들을 데리고 올 때 내가 한 명을 좀 구해가지고 내 종으로 쓰면 어떨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근데 그런 게 과연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한 것도 있고 아니 저 식인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식인을 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내한테 먼저 위해를 가하지 않는데 해를 가한 건 아닌데.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는 스페인 사람들하고 내가 뭐가 다른가? 이때 스페인 사람 하면 있잖아요. 대명사가 이랬대요. 아주 소름 끼치고 끔찍한 인간들을 스페인 사람이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새로운 신대륙 가가지고 엄청 원주민을 엄청나게 죽이고 네. 있으니까 스페인 사람 하면 완전 그럼 난 스페인 사람하고 똑같지 않냐. 저놈들이 풍습이 안 좋다는 이유로 내 저놈들 죽여도 돼 하면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하는 거죠. 네. 자, 그 와중에 이제 결국 이제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니까 이제는 좀 이 사람 맥주를 나중에 만들어 먹으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걸 이제 지금 그게 만들 때가 아닌 거죠. 이제 안전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신변 안전에만 더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자, 한 23년이 됐습니다. 23년이 됐는데 자, 어느 날 내가 사는 해안 쪽에 또 무슨 불을 지피는 같이 보이는 거예요. 불일 거예요. 그래서 언덕에 올라가서 망원경을 딱 꺼내가 보니까 야만인 9명이 와가지고 막 불을 지피고 앉아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사람들을 구워 먹어. 구워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물러가 보니까 진짜 카니발리즘의 흔적이 있는 거죠. 뼈 팔다리 잘려져 있고. 그러니까 분노에 사로잡혀갖고 다음에 이놈들 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래가 또 시간이 1년 지났습니다. 갑자기 바다 쪽에서 대포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다 대포? 쪽에서, 밤에. 네. 그러더니 가보니까 선박이 이제 아무래도 옛날 자기 선박이 거기서 조난됐듯이 조난 신호를 쏜 거죠. 구해달라고 대포. 그래서 자기가 불을 지피가 신호를 보냈는데 뭐 결국 이제 다시 뭐 봤는지 대포 소리 났지만 결국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다음 날 보니까 암초위에 똑같이 자기 그 위치처럼 선박이 자초돼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단 한 명이라도 살아남았다면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좀 볼 수 있다면 이런 욕망이 솟구치는 거죠. 그래서 보트를 타고 가보니까 뭐 사람들 죽어 있고 개 한 마리가 또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결국 술통, 화약통 등 가지고 뭐 다시 돌아오는 거죠. 금화도 챙깁니다. 아무 쓸데없어도 금화는 꼭 챙겨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것들. 지금 아무 쓸데없어도 그 배에 있던 금화는 꼭 챙겨요. 네. 나도 챙길 것 같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네. 비트코인 없었고요. 근데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렇게 발자국 하나에는 완전 벌벌벌 떨고 3일간을 못 나오고 이런 사람이 난파선은 또 이게 보고 나서 저 사람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게 뭐냐 이거죠 이 사람의 심리는. 아니 발자국 하나 보고는 사람 아닙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거기는 막 벌벌 떠는데 왜 난파선 이런 거 보고는 다 죽었는데 보고 저렇게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까요? 난파선은 자기랑 말이 통하는 혹은 뭐 비슷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 그냥 미지의 발자국은 자기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요렇게 보시면 한번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발자국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네. 난파선은 죽어버렸잖아요. 네. 죽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침해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위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리워. 그 말씀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로빈슨을 보고 있으면 묘한 그러니까 모순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근대 부르주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나옵니다. 자, 그 와중에 결국 이제 1년 반이 지나서 어느 날 또 카누 5대가 왔는데 네. 사람을 이제 그거 먹으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쪽으로. 근데 자기가 있는 쪽 올 때 약간 색강이 있어 갖고 수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도망을 치니까 3명이 잡으러 오다가 한 명은 수영을 못 하는지 2명만 이제 얘 잡으러 온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래 저 도망쳐온 놈을 내 동료를 삼든 내 종을 삼든 어떻든 하나 챙겨야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딱 이제 중무장을 하고 작전을 개시하는 거죠. 쫓기고 있는 도망치는 애한테 소리 질러가지고 손짓을 해가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선인을 보내고 쫓는 자한테 가가지고 바로 이제 총 개머리판으로 한 방 치고 한 놈 기절시키고 나머지 한 명은 이제 또 기절시키려 했는데 한 명이 화를 쏘려고 하니까 이제 총을 쏴서 이제 한 명 죽였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 도망친 애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로빈슨 크루소의 발을 자기 머리에 올리는 거죠. 나는 주인님으로부터 받들겠다. 네네. 자 그렇게 해서 얘를 거둬들이고 다른 패거리 올까봐 일단 얘 시체 빨리 묻어 해가 묻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온 거죠. 네. 그래서 걔 이름을 프라이데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아 프라이데이. 금요일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금요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름을. 네. 자 그래서 이제 금요일한테 이제 말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아니요 yes no 가르치고 너의 이름은 프라이데이 금요일이야. 그리고 나는 주인님으로 불러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너 앞으로 사람고기 절대 먹으면 안 돼. 너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것도 고기를 안 먹이면 안 되잖아요. 염소고기를 요리를 해줍니다. 고기 맛있지. 사람고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금요일에게 얘가 이제 사람 고기 먹는 애면 진짜 불안하겠다. 내 자는 동안에 그렇죠. 얘가 내 목을 따갖고.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가 아주 치밀하게 합니다. 얘가 자다가 내한테 올 수 있으니까 딱 얘는 바깥쪽 이제 방벽 요쪽에 자기하고 자기 있는 쪽으로 올 때 요게 이제 이중 장치를 해가지고 올 때 무조건 소리가 나서 내가 깨게 만든다. 그래서 얘가 올려면 무조건 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만들죠. 그러니까 아주 이성적이고 치밀한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뭐 나다를 다잡아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노동력 착취를 시작하는 거죠. 이 목숨 건져주고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고 빵 굽고 이 모든 공정을 배워준 다음에 자 이제 너가 해 이건 너의 몫이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도 많이 가르치고 자 그 와중에 이제 얘한테 이제 한번 신문을 해보니까 이 섬의 위치를 대강 알 것 같아요. 오리노코강이 베네수엘라를 관통해갖고 대서양 가리브해 쪽으로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위쪽 같다는 거죠. 지금 자기가. 그래서 얘하고 이제 하나님 이야기도 많이 해요. 뭐 하나님 다 이렇게 세상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금요일이가 물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악마보다 강하고 센데 지금 악마를 안 죽이나요? 우리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질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럼 뭐 최후의 심판날에 다 죽여. 최후의 심판날에. 아니 그래도 왜 당장 안 죽이냐? 그러니까 야 너도 예전에 사람 죽여가지고 먹었잖아. 그 당장 죽였으면 너 지금 살아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성하고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이제 하나씩 이제 교화를 시키는 걸로 나오죠. 대화의 수준이 꽤 깊어지네요. 그래도 좀 관념적인 대화도 하고 어떤 종교 대화도 하는 거 보면. 네. 자, 그 와중에 자기 이제 살고 있던 마을에 하얀 사람들이 와서 산다는 거예요. 그 난파돼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 마을에 가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로빈슨 크루소가 그럼 배를 좀 큰 거를 이하고 만들어가지고 그 마을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좀 가보자. 해보자. 예. 이제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또 카누 세척이 온단 말이죠. 두 명이 딱 총으로 무장을 하는데 좀 겁이 나잖아요. 두 명이 갖고는 세척에 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2명 가까이 오니까.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가 술을 한 잔씩 마시자 되는 거예요. 염주를. 본래 바이킹들이 싸움할 때 술로 오줌을 마신다잖아요. 그 마약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딱 마시고 전투에 들어가면 완전히 막 그냥 일당백이에요? 네, 그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 보니까 이제 프라이데이가 잘 보니까 이게 저기 지금 온 식인종들이 자기 동네 사람들 데리고 온 것 같다 이거예요. 자기 고향 사람들. 백인도 한 명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총격전 시작한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백인을 풀어주고 다 이제 쫓아내고 4명은 도망을 쳤고 나머지는 다 격퇴를 했는데 그 이제 백인을 구하고 백인 한 명 구하고 카누 안에 묶인 사람 딱 풀어보니까 그게 바로 프라이데이 아버지였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런 식으로 나오죠.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스페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섬에 지금 이런 걸 다 갖고 있는데 그러면 스페인 사람이 금요일이 아버지하고 프라이데이 아버지하고 같이 그 섬에 가서 그 사람들 데리고 와라. 그러면 같이 우리가 여기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나무도 좋고 하니까 우리 나가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먼저 그 프라이데이 아버지하고 그 스페인 사람하고가 이제 그 두 명이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 프라이데이 고향으로. 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영국 배가 하나 8일 지나가고 이 섬에 저 멀리에 정박을 하고 보트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11명이 내리는데 셋은 결박이 되어 있다. 빈부장 상태로. 나중에 보니까 이 배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선장하고 그 선장 손님하고 이 사람 3명을 이 섬에 이제 버리고 가려고. 자, 그 와중에 이제 결국 밀물 때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간 보내다가 갯벌에 배가 걸려버렸다는 거죠. 네. 설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 10시간 걸리니까 자기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3명만 이제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죠. 이제 섬에 버려져는. 그때 자기가 접근해가지고 이제 서로 대화를 시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란을 당했다. 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 2가지 약속만 끊어주면 된 거죠. 섬에 있는 동안 나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배를 되찾을 경우에 나하고 내 금요일 프라이데이를 영국까지 배삭을 받지 않고 공짜로 내일 실어줘야 돼. 당연히 배상 안 받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겠다니까 그러면 총과 화약을 주겠다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자 어떻게 이제 할까? 일단 이렇게 제압을 하고 근데 배 위에 26명이 있다. 26명. 네, 또 작전을 짠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이 섬에 상륙한 사람 중에서 자기 선장의 우호적인 사람은 또 같이 동조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뭐 이 사람들이 결국 배에 가가지고 결국 다 반란을 제압하고 결국 배를 탈환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선장이 의논을 하는 거죠. 아유 어떻든 당신이 나의 지금 명령권자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일부 반란자는 죽였지만 구제불능인 놈이 2명 있다. 근데 걔는 내가 데리고 가면 첫 번째 이제 그 영국 식민지 항구에 도착하면 무조건 법에 따라서 넘겨야 된다. 근데 그건 무조건 교수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섬에 좀 남기면 어떻겠냐. 이 섬에 스스로 남도록. 그래서 결국 로빈슨 크루소가 이제 쫙 나서가지고 내가 이 섬의 총독인데 너희들을 살게 해주겠다. 섬의 생활의 모든 노하우와 막 이런 거 다 이제 전수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 승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로빈슨 크루소는 프라이데이를 데리고 앵무새를 데리고 염소 가죽 모자를 쓰고 자기가 만든 털 우산을 가지고 네. 그 말을 가지고 이제 딱 1686년 12월 19일 28년 2개월 19일 만에 이 섬을 떠나게 됩니다. 야, 28년. 네. 28년 동안 여기 있다가 그 선상 반란을 같이 진압을 하고 네. 배로 영국으로. 그렇죠. 근데 바로 이게 처음 자기가 노예 신세에서 탈출했던 날하고 같은 날 같은 달인 거죠. 아, 그래요?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1687년 6월 11일 영국 도착. 35년 만에 귀향. 와. 섬에서 28년 보냈고 아. 그동안에 이제 했으니까 35년 만에 네. 영국 땅을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오랜 세월을 네. 했던 거죠. 거의 뭐 50대 후반 네. 늙은이가 되는 거죠. 50대 중후반에. 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혈혈 단신의 이방인 신세 아니겠습니까? 먼저 자기 예전에 그 재산을 좀 일부 맡겨놨던 선장 미망인을 찾아갔던 거예요. 네. 이 선장 미망인은 다시 다른 데가 시집 갔다 또 가보가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가보가 돼 있는데 정말 이제 이 아주머니는 신의가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돈을 그때 뭐 다 써버려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당신한테 다시 이걸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지만 아니 그때 내가 브라질 있을 때 이 돈 보내주지 않았느냐 정말 너무 고마웠다 해가지고 오히려 제가 지금 돈을 좀 드리겠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나중에 또 로빈슨 크루소가 뭐 큰 돈을 가지게 돼가 또 막 도와주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고향 요크시에 돌아오는 거죠. 오니까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아이고. 두 여동생은 남아 있고 네. 형님의 조카 2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몫 유산은 다 사라지고 죽었어요. 35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애초에 자기가 그 노예 신세에 있을 때 구해준 선장 있잖아요. 네. 이 선장이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결국 뭐 브라질 농장도 사게 하는데 다 도움을 줬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노예선 탈 때 다 유언장에 뭐 재산 처분을 네. 선장 이름만 다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선장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선장이 또 일단 자기 가진 돈도 먼저 주고 자 그렇게 해갖고 지금 재산 상황은 브라질에 다 등기가 돼 있고 그동안의 수익은 3분의 1은 국가 몫이고 3분의 1은 수도에 기부하게 다 해놨다. 이제 당신이 가면 다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돈은 다 내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신에 관련된 돈을 줘야 되니까 지금 내가 그게 없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배의 지분 권리증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무 양심적으로 나와요. 착하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대에 그 흔히 말하는 계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계약. 네. 흔히 말하는 팍트, 스트, 세르반다. 계약은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 이런 것들인 거죠. 돈과 관련된 계약은 하늘이 두 쪽만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신뢰병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장으로부터 받은 꽤 그래도 적지 않은 네. 금액들이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장이 아까 주산해 준 거 브라질 농장 관련 내가 다 알아보니까 그걸 어떻게 됐느냐? 전부 다 정산을 다 해가지고 금으로 다 보내오는 거예요. 금으로. 그리고 브라질 부동산도 이제 다 처분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 부자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보온의 시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배은망덕이 아니라 보온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오니까 첫 번째로 그 선장 자기에게 이게 해준 선장한테 선장이 자기에게 좀 갚아야 되는 액수 다 말소하는 문서를 작성해주고 선장이 줬던 돈도 다 돌려주고 매년
선장에게 연금을 쪽으로 얼마씩 주겠다. 그리고 만약 선장이 돌아가시면 아들에게 그 연금의 절반만큼을 주겠다라고 계약서를 써요. 계약을 공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애초에 자기 그 해줬던 선장 미망인에게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자기가 지금 그 리스본 쪽에 있으니까 런던 영국 쪽에 보내가지고 돈을 전달하고 또 매년 일정액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또 고향의 누이들 2명에게도 각각 돈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교회 수도에도 기부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재산을 이제 다 이제 리스본에서 브라질 재산 정리하고 해외 정수로 외환 정수로 바꿔가지고 영국을 와야 되겠죠. 근데 영국 올 때 배는 못 타고 오겠다는 거죠. 배 타고 가다가 너무 또 무서워. 너무 무서우니까. 육로로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어디서 올 때요? 리스본에서 마드리드 갔다가 피레네스 한번 거쳐가 프랑스로 해가지고 내륙을 통해 가지고 육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칼레에서 배를 타고 도버 해협 지나가가지고 도착하면 되니까 거기만 배를 타겠다는 거죠. 아, 그 짧은 그건 거리만. 한 5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물론 여기도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피레네스 한번 넘으면서 늑대하고 뭐 늑대 300마리를 만나고 곰도 만나는데 이 프라이데이와 로빈슨 크루소의 협력 체제에 의해서 그거 다 격파하는 게 나오거든요. 아. 결국 이런 거겠죠. 로빈슨 크루소가 이 섬에서 섬을 장악했잖아요. 근데 이 장악한 규칙적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방식이 결국 이제 유럽 데리고 와서 또 통한다 뭐 이런 걸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뭐 이제 그래도 한번 섬은 가보고는 싶잖아요. 아, 자기가 살았던 네, 섬. 네. 그래서 애초에는 그 섬을 절망의 섬으로 이름 붙였거든요. 나는 이제 이게 절망적이다. 그래서 그 섬에 분명히 애초에 프라이데이 아버지하고 백인이 갔으니까 다시 돌아왔을 거고 그 남겨놓은 그 배 선원들하고 어떻게 사는지 가고는 싶은데 사람들이 절대 못 가게 하는 거죠.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왜요? 다시 또 가서 무슨 행위 당하려고. 아. 자 그래서 막 자기는 그냥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 낳고 딸 하나 놓고 아, 결혼을 또 해요? 결혼하고 그다음에 조카도 둘을 키웠단 말이죠. 네. 조카 한 명은 신사로 키우고 한 명은 선장으로 키워요. 그러니까 이 조카가 선장으로 키운 조카가 다시 또 모험을 하자는 거죠. 삼촌 그런 거 가지고 둘이 아십니까? 그래서 자 그러니까 부인도 죽고 해서 조카가 다시 동인도 무역선을 타자 이래가지고 부인이 또 죽었어. 네 다시 이제 항해를 떠납니다. 그래서 식민지 개척지를 방문하는 거죠. 네. 자기 절망의 섬.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살아 있는 거죠. 아, 그때 그래서, 누구 왔던? 17명 네. 가지고 살아 있고 그래서 또 원주민 애들을 낳고 원주민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래서 20일간 거기서 머물렀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아이 사람도 있을 것 같다고 영국에 일꾼 2명을 데리고 왔거든요. 네. 목수하고 대장장이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서 일 좀 해라 하고 놓고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섬은 내가 가지고 있다 소유권은. 그렇지만 당신들에 대해서 땅을 내가 분할해 주겠다. 나눠주고 떠나면 절대 안 된다는 약속까지 받고 문서를 작성하고 떠나는 거예요. 참 웃기죠. 무슨 찬성이 자일 거라고. 근데 자 그래서 브라질에 이제 가서 어떻게 하느냐. 브라질 여성 이제 이게 좀 그렇지만 여인 7명을 그 섬으로 보내요. 그래서 아내로 삼아라 라고 보내주고 그리고 바로 소도 보내는 거예요. 소도 보내고 양도 보내고 돼지도 보내죠. 사과는 안 보내요. 사과 보내야죠. 그죠? 영주 은하수 사과. 보내야죠. 예, 그 로빈슨 사과로 이름을 지어서 네. 먹을 수도 있는 네. 그 사과. 네. 아, 그 섬에 계신 분들이 사실 비타민 같은 거 좀 부족해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러나 영주 은하수 사과와 함께라면 충분히 또 비타민 그리고 섬유질 그리고 물론 요즘 사과값이 너무 비쌉니다. 비싸졌죠. 네, 너무 많이 비싼데 그래서 우리가 못 먹을 수 있나요? 그래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영주 은하수 사과즙으로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영주 은하수 사과는 또 합리적 가격에 여러분께 양질의 사과 이렇게 또 보내드리니까 영주 은하수 사과와 함께 우리 뭐 가장 기본 과일 아니겠습니까? 사과. 네, 사과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영주 은하수 사과 네이버에서 꼭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네. 아, 그럼 이렇게 이제 대장정의 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나오죠. 그 후로도 10년 동안 내가 겪은 새로운 모험이 있는데 장차 더 깊이 있게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로빈슨 크루소를 끝내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속편들이 나오고. 아, 속편이 또 있군요. 네. 이제 2권을 더 썼죠. 근데 결국 이게 보고 있으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 명백하게 이거는 중산층 이데올로기를 보여준다 이거죠. 당시 크루소가 가진 떠돌이 기질, 방랑백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어떤 역동적인 성격, 막 지금 이제 그죠 해외로 침략하고 얻어나가려는 그런 것하고 관련돼 있고 이 사람도 나름 중산층 가정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그냥 머물러라고 하지만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욕망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호기심도 있지만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네. 노예 무역도 하고 그 위험한 또 노예 밀무역 하러 갔다가 또 이렇게 파산을 당하지만
끊임없이 근본적으로 끊임없이 뭔가 상황을 변화시키려 하고 음흠. 개선시키려는 자본주의의 어떤 성장 이데올로기 있죠. 네. 이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비극이라기보다 그냥 중산층 이데올로기,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중산층 이데올로기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막 돈 더 벌고 더 사회적 지위. 여기서는 사회적 지위가 영주, 황제까지 올라가 자기 이সম의 황제다. 그런 모험심하고 이런 것도 보여주고 또 그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섬나라고 하니까 귀족의 자기나 이런 것들도 장남한테밖에 못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남들이 할 일이 없어요. 차남들이 할 일은 군대에 가가지고 해외 가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 뭐 국내에서 결국 그 경쟁과 그 경쟁 압력에서 맞닥뜨리게 될 여러 가지 제약고 압력이 있는데 한 방에 해결한 게 뭐냐? 해외로 나가라. 해외로 나가고 선 만들어가고 네가 그냥 거기서 왕대라 이런 거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그렇잖아요. 결국 로빈슨 크루소가 왜 청소년 권장 소설이 됐나 이거죠. 결국 이런 거잖아요. 이 로빈슨 크루소는 결국 가족과 조국을 배신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돌아와가지고 다 뭐 그죠? 은혜 이제 갚고. 은혜 갚고 그리고 출세한 거 아니냐? 돈 많이 벌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니 청소년들한테 얼마나 권장이 좋은 소설입니까? 소년이야 야망을 가져라.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이 로빈슨 크루소 이렇게 해도 나쁘진 않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고독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본래 고독이라는 게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반사회적이고 나쁘다고 봤거든요. 예전엔 예전에 그 16세기까지만 해도.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다들 공동체 한 그렇습니다. 그 세포처럼 있는 거지 한 존재가 완전히 뭐 그 공동체의 뜻에 반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런데 17세기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데카르트는 우리가 사유를 하려면 고독이 기본 조건이다 는 거죠. 고독하지 않으면 사람은 성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각성하려면 고독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고독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17세기 후반에 되니까 그렇게 한 10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죠. 인간은 자기 방에서조차 혼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스승된다. 이제 불안이 새롭게 문제로 등장하는 거예요. 불안이. 그래서 여기 로빈슨 크루소 보면 이제 이 피해 망상증적인 게 좀 남아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석구 교수님이 이렇게 논문에 이걸 읽어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문예 막시즘적인 그 막시스트 평론가인데 프레드릭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개인은 자기 경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계량화, 합리화로 인해 가지고 외부 세계뿐 아니라 그 자신도 생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가지고 각종 정신적 문제를 겪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소외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량화되고 합리적 아닌 게 많잖아요. 우리가 아니 난 그냥 궁금해서 아니 그냥 나는 이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너가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하면 돈을 얼마 더 못 벌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수익을 낳기 위한 도구밖에 안 되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실제로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진 학문이 정신 분석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가 도구가 되고 있고 내가 뭔가 돈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되니까 그 스트레스 노동 현장에서 예전엔 농사 좀 일하다 보면 아유 좀 힘들고 이러면 아유 난 좀 신난다 아니면 난 좀 노래나 부르려는데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쫙 돌아가고 있는데 나 혼자 빠지면 난리가 나죠. 화장실도 똑같은 시간에 가야 되고 그게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아니 화장실을 왜 50분하고 10분 똑같은 시간에 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당연히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이런 거거든요. 모든 걸 개량화시켜야 되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은 로빈슨 크루소에서 대표 나타난다는 거죠. 고독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개량하고 딱 어떤 강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가 난파선에서 물품 가져가 수량과 명칭을 해계장구 기입하듯이 쫙쫙 든단 말이죠.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그 기록을 못하면 못 살아가요. 오늘 몇 개를 했고 몇 미들을 팠고 그리고 배를 해체할 때도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보다 보면 나중에 사람이 물건을 가지는 게 아니라 물건이 사람을 소유하는 느낌.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 말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한도에서만 유용하다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막 충돌한 게 많이 보여져요. 네네. 그 특히나 이 로빈슨 크루소는 현대에서 알려진 정신병적인 증상은 다 나타나거든요. 발자국을 딱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갑자기 막 그 순간에 기억을 상실하게 되고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불안, 공포, 환상, 3일간 못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나오는 거란 말이죠. 모든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병적인 질환들 있죠. 망상 이런 게 다 나타나요. 공황장애. 네.
그런 강박증들이 사실은 기억 상실, 강박증, 망상증 이런 게 다 나타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가출이 항상 아이고 내가 아버지 말씀을 안 듣어서 그렇구나. 제의식, 죄책감, 그래서 또 불안감. 현대에 알려진 모든 정신질환들이 다 여기에 나타난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해 망상하고 같이 가는 게 또 과대망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 섬에 군주요, 영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인 현상을 보면 이게 결국 적은 섬의 바깥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 있는 거죠. 그죠? 자기가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결국 이게 현대 사람들이 하고 같은 거죠. 그죠? 자기가 스스로 다들 어떻게 보면 만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로빈슨 크루소를 읽다 보면 지금 현대에도 이게 많이 이제 통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약간 저 미국이나 뭐 하여튼 서구 사회의 좀 기업가 벤처 정신이랑도 약간 좀 다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시장이 없던 곳 혹은 뭐 있더라도 이제 내가 이제 어떤 회사 하나를 만들어서 네. 열심히 열심히 키워갖고 나중에 뭐 큰 회사로 만들고 나중에 그걸 이제 뭐 어디 저 자선단체 기부한다든지 이런 이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아름다운 기업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요 로빈슨 크루소처럼 처음에 막 이런저런 정말 뭐 회사 망할 분위기에 막 어떻게든 뭐 난파선 가서 뭘 갖고 오듯이 어디서 뭐 이렇게 투자 받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회사를 점점 이제 키워나가고 안정적으로 굴리고 그러다 이제 또 경쟁자의 출현이 있었으나 결국 그걸 또 이겨내고 마지막에는 크게 성공한 모습으로 뭐 고향에 돌아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기부 크게 뭐 이런 이제 스토리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지금 말씀대로 이게 결국 고생했지만 결국 금이환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 다 도움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결국 로빈슨 크루소는 다니엘 데포는 다른 소설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매일매일의 규칙과 일상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에 절대 어떤 주인공들이 돈을 벌고 이런 거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건 기본 조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하는 기본값이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을 하려면 그거 없이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말씀대로 그 서사가 되는 거죠. 고독한 뭔가 기업인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맨날 접대하고 힘들지만 내가 딱 택시를 타고 아니면 뭐 이렇게 오면서 그 대리 운전을 하면서 오면서 혼자 다 고독한 거죠. 정말 외롭다. 이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사람들은 뭐냐면 이 로빈슨 크루소를 어떻게 보면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내가 이 도시의 섬과 같은 존재 아니냐.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반드시 이 섬에서 탈출해서 내가 이제 큰 돈을 벌리라. 그래서 고독은 보상받는다는 이데올로기를 주는 거예요. 고독은 나쁜 게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예전에 고독이 반사해진데 이제 고독해야지만 그 고독의 28년의 고독을 거쳐야만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그 무슨 말이냐? 너희들 성공하려면 매일매일 로빈슨 크루소처럼 똑같이 노동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는 딱인 거죠. 네네. 최소 30년 해야 돼. 그러지 않고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 영원한 조난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의 근대 소설이 서울대 외교학과 최정원 교수님 논문에서 봤습니다만 그 로빈슨 크루소 이후 근대 소설은 이제 결국 고독과 정적에서 그리고 그 고독한 과정에 대한 독백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먼 그대에 대한 독백이라는 거죠. 혼자 있잖아요. 멀리 있는 그대. 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밤을 잊은 그대에게 보내주는 거라는 거예요. 네네. 그 사실 소설 파멜라라는 것도 그것도 일기로 시작하거든요. 편지로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 일기, 편지, 우리가 서간체 소설 뭐 이렇게 합니다만 일기체. 그리고 1인칭 나레이션들이 많아요. 소설에. 이 로빈슨 크루소잖아요. 네. 결국 뭐냐면 고독한 인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소설이 어쩌보면. 그리고 결국 그 고독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자기 성찰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고독을 견뎌내야 된다. 네네. 이렇게 이제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빈슨 크루소. 어쩌면 이지선 씨도 네. 로빈슨 크루소 약간 프라이데이 느낌인가? 제가? 제가 만약에 소설을 쓴다면 네. 난 프라이데이를 여성으로 했을 거야. 프라이데이를? 그러면 이게 안 되죠. 그러면 거기서 계속 살았으려나? 그럼 이제 또 다른 이제 이 소설의 장르 자체가 바뀌죠. 바뀌어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시정곡으로 또 바뀝니다.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이게 많거든요. 이제 방드리디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히 이제 네. 흔히 말하는 이게 해체를 해버려요. 기존에 그러니까 백인 주인과 그 원주민 그 하인 이 관계를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같은 평등 관계로 나가는 식으로 아예 재밌게 한번 구상한 것도 있고요. 브로커백 마운틴처럼 가나요 혹시? 아 그런가요? 아 그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 그 영화 안 봐서 아, 몰라요. 안 봤어요? 네. 아, 그 명작인데. 나중에. 히스레저 나왔던. 예, 그래서 그 둘이 투닥투닥거리다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결국 네. 프라이데이가 실수로 화약을 다 터뜨려가지고 아, 그래요? 이제 섬이 다 막 폭발하는데 어. 그 과정에서 이제 로빈슨 크루소 해방감을 느끼고 옷을 둘 다 벗었나? 결국 그렇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기억이 예전에 하다 보니 그래요? 네. 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방드리디는 아예 완전히 전복을 해버린 거죠. 거꾸로 한번 해봤고 목요일은 뭐라고요? 목요일이 떨어지니 두루봉데이. 두루봉디. 네, 두루봉디. 근데 이게 로빈슨 가지고는 지금도 계속 뭐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번역 안 되고 저도 그래도 읽었습니다만 우리나라 만화로 번역 좀 돼 있는데 스위스의 그 로빈슨 가족이라고 스위스 가족 로빈슨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그 스위스 가족 해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그래도 호주 쪽으로 가다가 난파돼가지고 섬에서 이제 사는데 그 재밌는 장면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결국 무인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물론 그 로빈슨 크루소는 한 명이고 여기서는 이제 가족이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난파되어가지고 이제 수프를 끓인단 말이죠. 숟가락이 다 없죠. 그래서 이제 수프 끓여가지고 뭐 돌아가면서 한 번씩 먹고 마시고 이러는데 아들 사형제하고 부부가 같이 난파가 됐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그 조개 껍데기 같은 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수프를 떠먹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고 너 이거 뭐냐 하니까 조개 껍데기 이 수프 떠먹으려 하니까 근데 왜 너 것만 가지고 왔냐? 그냥 너 혼자 많이 먹고 너 혼자만 탁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 거지. 별로 너는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살아가는 조건은 같이 다 가야 되는데 혼자만이 나 혼자만이 편의를 추구하고 편리를 추구하면 이제 제재를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어린애들 그 동화로 참 좋은데 아니 이 로빈슨 가족은 정말 다양한 그 값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참 이게 뭐랄까요 원천 소설이 될 수 있는 원천 기술처럼. 그래서 지금도 영화도 그리고 말씀하신 캐스터 그리고 여러 가지 기본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을 고립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사실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립된 상황에서 딱 통제된 상황, 고립된 상황에서 해놓고 뭔가 조건을 주는 그런 컨텐츠가 참 많은 것 같긴 하네요.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그 큐브 같은 영화도 딱 정해진 그 안에서 뭘 풀면 이제 탈출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가 바로 독방을 만드는 주역입니다. 원래 감옥은 있었습니다만 이 감옥이라는 의미가 그 정도 아니었는데 이 로빈슨 크루소를 보면 이 섬에서 혼자 있다는 것 자체가 벌이잖아요.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 나왔고 나서 얼마 있다가 개인 감옥 독방이 나온 거예요. 독방 감옥. 그래서 사실 좀 웃기긴 합니다만. 그러나 독방에 있더라도 저는 1kg 커피와 함께라면 그 독방 생활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방이 아니죠, 그건. 아, 거기가 천국인가요? 천국이죠. 자, 독방도 천국으로 만들어드리는 1kg 커피. 여러분의 자취방에 1kg 커피 향이 풍겨난다면 더 이상 호레비 냄새, 그런 냄새와는 이제 이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한층 더 품격 있게 만들어드리는 1kg 커피, 지금 당장 네이버에서 1kg 커피를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로빈슨 크루소, 그냥 어디 표류했다가 그냥 돌아오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라는 거죠. 다르네요. 확실히 일당백은 다릅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좋은 콘텐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40만이 넘는 구독자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또 40만 모이려면 어디 모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으로 만날 날 조만간 저희가 기획해서 날 좋을 때 여러분과 함께 직접 얼굴 뵙고 프리허그 한 번씩 하는 그런 시간도. 남자랑은 안 하고요. 전 여자랑은 안 할게요. 그럼.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